네, 캘리포니아 LA에 시끄러웠던 어떤 소요가 주방위군 투입으로 약간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예 끝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미국의 좌쪽 세력들이 6월 14일, 그러니까 현지 날짜 기준으로 6월 14일에,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겠네요. 미국의 전역에서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시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각 지역마다도 이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마가 진영도 예상하고 있다시피 저 반트럼프 시위의 진짜 목적은 그냥 시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사건을 하나 일으켜서 그것을 이슈화 시켜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여러분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저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LA가 조금 잠잠해졌다. 뭐 중동 쪽이 시끄럽죠,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 끝난 건 아니에요. 아마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이제 그때와 다른 점은 확실히 그 배후에서 누가 돈을 대고 있는가를 지금 FBI에서 조사를 하고 곧 결과가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미국 시민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2020년에 그 이상한 대선을 겪으면서 미국 시민들도 많이 계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사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님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캘리포니아 쪽에 투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주지사를 패스하고 그냥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 사법부에 가처분 신청 비슷하게 낸 거예요. 그 결과 사법부가 또 태클을 걸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 방위군 통제권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이양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또 곧바로 항소를 했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왔냐면 항소 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투입을 일시적으로 다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시간 만에 뒤집힌 거예요. 진짜 몇 시간 만입니다. 물론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본안 심리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지휘권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래도 이건 일시적이어도 이 사법 절차라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다행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면 바로 가처분 내고 사법부는 또 금지 판결 내고 또 항소심에서 돌아오고 이게 지금 LA 주방위군 투입 관련해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관세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사법부가 취소시키려고 하고 행정명령을 엄청 하셨는데 사법부가 굉장히 이상한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나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방위군 투입 권한을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에게 이양하라고 한 판사가 브레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 목적으로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적 목적.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군주의 행위랑 뭐가 다르냐. 이 나라는 군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워진 나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캘리포니아에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가게 털고 뭐 터뜨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 판사 성향을 알겠죠 여러분? 그냥 딱 보이죠? 제가 더 길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완전 무슨 LA의 민간인을 뭐 어떻게 하려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뭐 한국 언론 보시면서 이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어떤가 이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라스문센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기서 데일리 프레지던트 트래킹 폴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매일매일 측정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걸로 좀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라스무센의 일일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무려 56%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LA에서 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특별히 그때부터 확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56으로 나온 거는 실제로는 얼마나 더 높을까?
미국 시민들은 실제로 지지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 쓰는 언론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라스무센이 약간은 그 보수적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닝 컨설트라는 다른 기관에서 그 전주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요. 6월 3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게 발표가 됐는데 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나왔어요. 이 모닝 컨설트 기관은 트럼프나 공화당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특히 이 세부 지표가 있는데 마지막 조사 날인 9일만 따져봐도 거의 그 임기 초에 항상 지지율이 최고잖아요. 그걸 육박할 정도로 추세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지율은 아마 더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아직은 상식이 살아있는 듯 합니다. 바로 이런 조사도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레피드 리스폰스 47이라고 해서 그 트럼프 일기 때 만들어진 백악관 반응 관련한 그 계정이에요. 여기서 미란다라는 미국의 우파 칼럼리스트입니다. 이분의 여론조사로 볼 때 여기서 미국인의 75%가 외국인들, 이민자들 중에서 특히 그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방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75%가요. 그리고 그 밑에 포터스의 글도 인용을 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어떤 교도소나 어떤 정신병원에서 아무런 검증과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기 나라로 몰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나라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도대체 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본인 나라를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건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에도 100%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런 미국 내부도 내부지만 정말 국제적으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죠. 막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미국의 톰 커튼이라는 공화당 상원 의원의 어제 발언이에요. 만약 지금 중동에서, 그러니까 이란 쪽이겠죠. 그곳에서 단 한 명의 미국인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that will be the end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바로 이란을 종말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강력한 발언이 나왔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우 심각합니다. 이쪽 이란과 이스라엘, 이 중동 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왔고 어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제대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6월 13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 군사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라고 해서 공격을 단행을 했고요. 그 타란즈 쪽에 있는 핵 관련한 시설과 기지들 쪽을 주요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큰 피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IRGC 사령관,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그 사령관, 참모총장과 그 거기에 사령관인 이 호세인 살라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핵 과학자 2명이 사망했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나왔고요. 테헤란을 포함해서 이란 주요 도시에 이제 비상 조치가 내려졌다. 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제 또 이렇게 더 밤늦게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이스라엘 공군이 아침에 그 이란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부 지하에 있는 지하 사령부 벙커를 공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시면 정밀 타격한 거예요. 정밀 타격. 이스라엘 공군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위 지휘관 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뉴스가 또 올라왔고요. 또 이어서 여기서 누가 그 2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이란 혁명 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인 아미르 알리 하지 자대 준장 외에도 공군 드론 사단 사령관인 타헤르 포와 그리고 공군 반공 사단 사령관인 다우드 시치안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 벙커를 공격해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전히 핵심 조직의 핵심 수뇌부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엄청난 것 같고요.
모사드가 그 정보가 엄청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미국으로 치면 CIA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세계 최고예요. 물론 미국이 세계 최고겠지만 모사드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아내는 게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혼자서 했느냐? 그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네. 물론 미국은 부인하지만 그렇다고 뭐 순진하게 미국은 안 하셨군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브레이킹 뉴스로 나온 게 이란 혁명 수비대에 최고위 지휘관 20명 이상이 비밀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모사드가 이 정보를 알아내서 IDF에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전원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밤에 막 이렇게 터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란의 주요 조직들이 이렇게 한 방에 간 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오피셜로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곧 오피셜로 나올 것 같고 한국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셔야 할 게 이게 미국이 공격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뒷배인가? 라고 했을 때는 공식적인 성명은요. 이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는데 뭐라 했냐면 이번 작전에는 미국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미국은 안 하셨군요. 이러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확실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고가 그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핵 협상을 하면서 이란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반미 노선 타고 삐딱선을 타면서 미국의 신기를 계속해서 건드렸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이 시간이 겹치기도 하는데요. 지난 4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4월 12일에 이제부터 60일 최후 통첩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너네 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거부하게 되면 뭔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성명 비슷한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60일이 언제 지났냐 하면 바로 어제입니다. 최후 통첩 하루 뒤 61일째 있었던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하길 이거는 저희랑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발표는 하지만 시기는 굉장히 미묘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친한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 서한을 보냈대요. 이란에. 뭐라고 보냈냐면 이란이 제안을 거부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경고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명에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미국이 뭔가 할 것이다 라고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경고성 멘트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성명이 있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가 이미 60일 전에 최후 통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력한 동맹이죠. 이런 내용까지 써 있다는 점도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도 그래요. 우리나라만의 일로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때렸다 해서 그냥 이란, 이스라엘 그 나라만의 문제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미국이라는 존재와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란과 핵 협상이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보셔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거 마가 보이스인데요. 어제 있었던 이란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무 늦기 전에 하세요. 신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고 트럼프 truly is the peace president라고 해서 트럼프는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어떤 평화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마가 보이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에 대해서 매우 훌륭하다 이런 글까지 쓰셨는데 이거는 어제 또 밤늦게 올라온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트루스 소셜 SNS예요. 그래서 좀 길긴 한데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요.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역해서. 네. 나는 이란에 여러 번 기회를 주며 협상을 하자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강한 어조로 just do it. 그냥 이거 협상을 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들은 결국 해내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만약 실패한다면 이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들이 예상했거나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치명적인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또한 그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잘 다룰 줄 안다. 몇몇 이란의 강경파들은 용감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모두 죽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미 엄청난 어떤 파괴가 있었지만 아직 이것을 멈출 시간은 남아있다. 다음에 계획된 공격은 더 잔혹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을 멈출 수 있다. 이란이 잘만 하면 이런 뜻이죠. 이란은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한때 이란 제국이라고 불렸던 것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도 파괴도 없어야 한다. 그냥 해라. just do it. 너무 늦기 전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해라 라는 게 협상 빨리 해라 라는 거죠. 지금 4월 12일에 최후 통첩했는데 너네 지키지 않으면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이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작이고 다음에 계획된 공격은 더 빡셀 것이다.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더 빡셀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같이 한 작품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지금 한국의 상황도 여러분 아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있지만 여러분 미국은 한다면 한다라는 그런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을 이제 볼 때 막 답이 안 나오고 낙담하고 하시지만 여러분 이제 막 큰 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거 온다 이러면서 말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있을 국제선거감시단의 뭐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게 뭔가 한 방이 와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작은 것들이 모이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큰 거가 딱 와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딱 말 그대로 일거에척결하면 너무 좋죠. 저도 사실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제 이상향은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기보다 저는 작은 것들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은 우리가 같이 쌓아야 돼요. 제가 그 눈덩이를 그 스노우볼을 계속 굴려서 큰 눈덩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듯이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요. 미국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거 어제 밤 11시 55분에 나온 소식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란의 관리들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NBC 우리나라 MBC 아니고요. 외신 N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항복한 거죠. 사실상. 여러분 미국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주변의 어떤 동맹국들과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사실 이런 거예요. 그 중동에서 완전한 친미 국가가 하나가 있다는 점은 미국에게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전략적으로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동북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대만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이자 경제적인 위치이자 뭐 그렇게 가지고 있죠. 특히 한국은요. 뭐 이스라엘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물론 이스라엘도 괜찮지만 중요한 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일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동 소식은요, 일단 좀 보면서 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나 외부나 완전히 그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완전히 막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어떤 느낌인지? 네, 여러분, 이거를 가져가시고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봅시다. 너무, 제가 볼 땐요, 재밌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국제 소식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우파 유튜버들의 알고리즘이 좀 많이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고정 댓글로 항상 도움 이렇게 달아놓는데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